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또 집중 호우 지시 사항도 내렸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잠시 뒤에 연결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국제무대에서 굉장히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지금 일주일 만에 6%포인트가 빠져서 3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래 들어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여론조사는 항상 그 오차가 일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아주 적은 폭의 그 진동은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6% 정도면 사실은 확실한 하락세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논란 그리고 백지화 선언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네. 이제 조사 항목에서 부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이슈화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지지율이 잘 버티고 오히려 최근에는 올라가는 추세였단 말이죠. 근데 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석연치 않다,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백지화라는 결론이 과연 맞는 결론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또 방산 수주와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도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무슨 건설업체나 이런 게 앞으로도 수주를 많이 할 가능성이 열릴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묻힐 수 있는 악재가 되지 않도록 네. 제가 보기엔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보다 명쾌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지율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황재훈 기자가 있는데 연결을 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황 기자 전해주시죠. 네,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각 15일인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국내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도 받았습니다. 군과 경찰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르샤바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이라크를 이제 전격 방문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위험 지역으로 있어서 이제 방문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언론에 공개됐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당시 이라크보다는 더 위험한 지역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이 가시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변 경우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네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실 때는 이른바 평화 유지군이 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전 상태는 아니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정쟁으로 인해서 치안 유지 정도를 위한 평화 유지군이 갔던 상황이고 지금은 러시아와 지금 공식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사일이 날아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후 우크라이나 방문도 정확하게 예정은 돼 있었지만 공개를 아마 모든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이제 향하면서 바로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제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지금 현지 전쟁 중인 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호라든가 보안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다시 지금 지난번
그 러시아 내부 그 쿠데타 사태 이후에 예.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다시 교전이 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간 것은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예.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유와 연대 틀에 맞춰가지고 내가 방문함으로써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높게 사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전쟁에 종식한 이후에는 우리 한국의 어떤 재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말하자면은 빨리 그런 접목시키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사실 이게 두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실무적 논의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했던 이런 그 지금 현장 이런 예.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에 굉장한 좀 홍보로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 재건 사업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경제적 실익적 측면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거꾸로 젤렌스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한테 더 지원해 달라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이 기분 나빠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갔으면 안 그래도 우리 한국의 총알이라든지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게 우크라이나에 상당수 갔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도 좀 있었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무기라든지 뭔가를 더 좀 달라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협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만 예. 155mm 같은 경우 포탄의 이제 필요성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포탄이 이제 우회로 돌아갔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협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동맹이란 측면에서 가치 외교이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에 좋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뭐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외교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소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의 경호 문제 같은 경우가 되게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던 이유는 우리 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군 부대를 격려하는 어떤 통치자의 입장으로서 군 통수권자 입장으로서 갔던 건데 예. 지금은 우리 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포탄이 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주는 상황인데 거길 왜 갔을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좀 설명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위험한 곳을 갖고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위험을 놓고 예. 갔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할 만큼의 충분한 사유와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유를 아직까지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예. 것이고요. 아마 저는 그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소위 두 양 정상 간의 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에서도 긍정 부분을 보면 이제 대통령의 외교가 가장 이제 긍정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가장 좀 잘하는 분야로 이제 꼽힌 게 바로 외교인데 글쎄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논란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그 폭풍이 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종의 지지율 하락의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역할을 했다.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바깥에서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얘기가 막 이제 복합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은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김건희 여사의 땅 특혜 그걸로 몰아가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진실과 팩트는 왜냐면 이제 거기 설계했던 설계업체 기술자들까지 현장에 가서 막 설명을 했으니까 점점 민주당 주장이 공허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오히려 이쪽이 더 이제 얻는 실익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는데 정작 지지율은 거꾸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지금 주장이 오히려 민주당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헛발질했다. 뭐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은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예. 그 국토부의 해명이 점점 이게 말이 바뀌고 있어요. 아, 국토부 해명이 더 안 좋다. 그렇죠. 국토부의 해명이 예. 처음에는 뭐 민주당이 주장해서 민주당에서 뭐 강상아 씨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뭐 이런 예.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설계업체가 주장을 해서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 1조가 넘는 국책 사업을 설계업체가 마음대로 50%의 구간을 바꾸고 예산을 늘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아, 그렇게 그럼요. 쭉 해온 예타- 사례도 많던데. 아니요, 예타의 24건 중에 예. 예타가 이렇게 50% 변경되고 예산이 바뀐 사례가 최근 20년 중에 예타 이후에 변경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정은 있지만 뭐 이런 중점이라든지 그렇죠. 뭐 시점이 변경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노선의 50%가 바뀌고 그 다음에 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예.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갖다가 과정이 아직도 투명하지 않아요. 네. 아직도 누가 뭐 설계 업체에서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설계 업체가 제안하면 다 바꿉니까? 그러면 정부는 왜 있는 거죠? 국토부는 왜 있는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저는 국민들 속에 지금 의문점으로 많이 남아 있다라고 여건이 보고요.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론에서 많이 떨어진 이유가 이번 갤럽 조사가 11일부터 13일에 조사된 거거든요. 예. 12일. 근데 이 13일까지 조사 과정에 핵심은 뭐냐면 IAEA 결과 보고서가 결국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염수 얘기군요. 그 조금 분리시켜서 좀 예.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12일 날 기시다와 예. 만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의 어떤 동의 행위로 이제 국민들이 예. 인식을 한 거예요. 이게 PK 지역에서 11% 여론조사 그 지지율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평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그만큼 여권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잘 피부로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과학을 신뢰하시거나 아니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무방비하게 무대책으로 흘러갔던 방사능 물질에도 우리나라 해역은 뭐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 해양 방사능 측정 수치가요. 뭐 그거를 본다면 일시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느냐가 지지율에 앞으로 향후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지율 큰 의미 없다 그러면서 매번 다루네요. 총선도 아직 멀리 남았고 대선도 멀리 남았는데 뭐 몇 퍼센트 포인트 떨어지면 왜 그랬다 막 이렇게 분석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항상 이게 예. 방향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 방향을 대응하기 보기 위해서. 위해서. 그럼요. 이게 그 상황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내년 총선을 갑자기 잘 아니,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향이 이 하락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하락으로 바뀐 요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나 오염수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힘에선 처리할 거예요? 서울 양평간 제가 고속도로라든지 보기에는 오염수 문제 바꿀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예. 있고 그리고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예. 국제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 입장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보다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예. 드릴 일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 요인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근데 이런 그 뜻이죠. 데이터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부정하는 이유 중에 14%가 외교, 오염수 문제예요. 네. 1%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하락한 지역이 부울경 지역하고 예를 들면 전남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본이 방류했을 때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정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피해를 안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 괴담 논쟁으로 넘어간 거예요. 방류됐을 때 네.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기를 느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서울 양평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 그래서 좀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